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시작됩니다.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를 통해 선발하는데 대응 방법 알아봅니다. 대구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성구청이 비공개와 무대응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옛 도청 산격동 청사를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이전합니다. 시청 별관이 산격동으로 옮겨가면 지난 2월 도청이 떠나간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지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도청이 지난 2월 안동 예천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옛 산격동 청사는 텅 비어 있었는데요. 대구시가 시청 별관으로 임시 사용하기로 하고 모레부터 이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좁은 청사 탓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부서들을 한 곳으로 모아 대구시 제2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격동 옛 경북도청 본관에서 막바지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무실 벽을 허물어 사무 공간을 넓혔고 때 묻은 벽지와 바닥은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2개월간의 공사로 경상북도 도청으로 사용하던 흔적은 사라지고 대구시청 별관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모레부터 9일까지 이전을 하는데 이사 물량만 5톤 트럭 323대 분량에 이릅니다. 산격동 시청 별관으로 옮겨갈 부서는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도시재창조국 등 2본부 4국, 36개 과로, 근무인원은 대구시 직원의 절반가량인 81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구청과 호수빌딩, 동화빌딩 등 시청 근처에 흩어져 더부살이를 하던 경제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한 곳에 경제 관련 부서가 모임으로 해서 그 직원들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시는 민원실을 설치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경제부시장이 상주하는 등 시청 별관이 제2청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 관련 부서가 이제 도청 쪽에 별관으로 해서 집중화됨으로써 시민들도 거기서 민원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쉽고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이제 6개월. 옛 경북도청 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청 별관이 옮겨온다는 소식에 주변 상권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던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주변의 한 식당. 한 테이블만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뿐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 신청사로 옮겨간 뒤 식당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준이 어딨노? 영 없지. 그거 보고 장사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 뭐 수준이 밥 먹나 어디.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종업원 2명을 고용했던 식당은 손님이 확 줄면서 종업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나마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옛 도청 건물을 별관으로 쓴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옮겨오는 시청 직원은 800명 정도로 과연 상권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옮겨간 경북도청과 교육청 직원 2천여 명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내 식당이 많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지. 그걸 대해서 팔리면 온다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힘들어. 경기는 안 좋은데 주변 땅값과 집값은 도청 이전터 개발 기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비싼 값에 사려고 해도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경북 일원에서나 대구시 일원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권은 죽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한 옛 도청 자리. 대구시청 별관이 자리 잡고 나면 조금이라도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수성 아트피아 관장 선임 과정에 불거진 특혜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투명한 선발을 강조했던 수성구청은 비공개와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청장이 이사장인 수성문화재단은 수성아트피아 관장 공개 채용 계획을 통해 투명한 선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회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하다 정보공개법 검토 후에야 공개했습니다. 면접위원은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인사, 수성구청 국장 등 모두 7명. 지난 17일 한 차례 면접을 통해 10명의 응시자 중 상위 2명을 추천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인 수성구청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한 김모 씨가 몇 년 전 다른 구청 문화회관 관장으로 재직 당시 2차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으며 도덕성과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지만 제대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사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혹시 아셨는지? 이런 내용 몰랐습니다. 혹시 이런 보시긴 하셨는가요? 이런 본 일은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면접 시험 채점 항목에 청렴성과 도덕성을 앞세우고 동점일 경우 역시 도덕성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해 놓고도 몰랐거나 무시한 겁니다. 더구나 김 씨가 대구 지역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라는 게 알려지며 내정설까지 불거졌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예, 아니 곤란한 건 없고 다 보도가 다 됐는데 뭐. 감사 지적됐던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우리 저 상임이사가 다 답변했죠.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수성구청 관계자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거나 즉답을 회피하며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 아트피아 관장으로 선임된 김 씨는 가까운 친인척이 국회의원인 것은 맞지만 공모 과정에 알리지 않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과거 감사 지적 사항은 도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당론 채택은 안보 위기 방지에 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식 당론 채택 제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사드 찬성 당론 채택으로 김천 성주 지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새누리당 정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와 김천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책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드 후보지인 성주와 김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과 갈등을 빚는 각종 국책 사업에 앞으로 주민 의견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에서 선발하는데요. 눈앞에 다가온 수시 모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정원 가운데 약 70%가 수시에서 선발됩니다. 이 가운데 내신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의 39.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학생부 종합 20.3%, 논술 4.2%, 실기 5% 등입니다. 수험생들은 내신과 비교과 영역을 두고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막바지 상담에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옆에서 먼저 합격 난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정시 준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 평가에 비해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신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간혹 간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원하는 편입니다. 수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원서를 쓰는 모습을 보고 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가짐대로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2달 남짓 남은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쓰이는 만큼 끝까지 집중력 있게 학습 방법을 유지할 것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자 교사가 방학 동안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교육청은 지휘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도 징계할 방침입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과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려는 여학생을 들어올리며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또 방학 기간 학급 상담일로 지정된 지난 12일에는 교실에서 또 다른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경찰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아이를 들어준다는 언론에서 특정 부위를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가 지금 다 돼가지고 본청으로 지금 징계 요구 신청이 왔어요. 중징계 요구 신청. 해당 학교 교감은 징계에 앞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고 교장은 6개월 동안 사건 수습 기간을 준 뒤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피학생들은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삼성과 SK, LG 포스코 등 주요 9개 그룹이 참여하는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5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8일까지 부산대와 전남대, 충북대에서 이어지는데 채용 담당자가 인재상과 채용 과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선배 사원이 나와 취업 노하우를 발표하며 그룹별 상담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일본뿐 아니라 울릉도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터널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릉도 해안가 일주도로에 있는 피암 터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산사태와 함께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덮치면서 도로도 끊겼습니다. 마을길은 거대한 뻘밭으로 변했고 산에서는 토사가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울릉도 곳곳에서 난 산사태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상에는 6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쳐 여객선이 닷새째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울릉도에 내린 비는 380mm, 밤사이 강풍과 함께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서 울릉도 세 곳 지역에 관측한 기상 자료보다 실제 비가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향후 또 비가 더 많이 올 걸로 예측하고 공무원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밤부터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부터는 남부에도 집중호우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리고 전라도 등 서쪽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몰아치겠다며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들어설 것이 확정됐지만 이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성 기자입니다. 포항시 홍엽 2인 일대 경제자유구역에 동해안발전본부가 들어섭니다. 용지 면적은 3만 3천여 제곱미터로 현 청사의 60% 정도. 그런데 옮겨올 부서는 동해안발전본부 산하 4개 과와 에너지와 민원부서를 포함해 모두 6개 과의 90여 명 규모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1안으로 2안은 기능을 확대한 200명, 그리고 3안은 유관 기관까지 포함한 420명입니다.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4만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규모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동부의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기도 너무 늦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18년 말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년 4개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 또한 길어집니다. 고수온에 따른 물고기 폐사와 적조, 해일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수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임시 정사라도 얻어 조기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관계 해당 부서는 포항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구비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하고 동해안발전본부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도청 이전에 소외된 동해안 지역, 후속 조치라도 빨리 이루어져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에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는 베트남과 메콩 델타 지역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 농수식품부 부국장 등 농업연수단 9명이 경상북도를 찾아 다음 달 4일까지 벼 재배 시험장과 쌀 가공 공장을 둘러보며 연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문경 오미자 재배 농장과 가공 공장을 방문해 캄보디아와 현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경상북도와 협력 방안도 논의할 방침인데 경상북도는 2009년 몽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 나라 223명을 초청해 연수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의료 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 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 지역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북대병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병채 병원장의 퇴진운동을 선포하고 집단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주차관리 도급업체 교체와 정원 감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구내식당을 외주화하고 응급실 경비 업무와 원무과, 콜센터까지 외주화하면서 해고 백화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운영위 총연합회는 비싼 전기료 때문에 교실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치원과 초, 중등학교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교육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 장혜진 선수가 오늘 고향인 의성군 다인면 용무마을을 찾아 김주수 의성군수 등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장 선수는 대구체육고와 계명대를 졸업했으며 고향 의성에는 조부모가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